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중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 우리는 막연하게 중력하면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 우리는 F 중력해서 물리시간에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건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만유인력이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만유인력은 뭐냐? 질량을 가진 서로 다른 물체가 서로 질량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만유인력이라고 해요. 그럼 만유인력 값과 중력 값이 같으냐? 어떤 경우에는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다르기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지구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인력에 지구 회전에 의한 원심력을 더한 값을 지구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축에 해당되는 곳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회전축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원심력이 제로죠. 그래서 이 극지방에서는 중력과 만유인력 값이 같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 적도지방 같은 경우는 가장 멀리 빠져나가려는 원심력이 가장 강해요. 따라서 실제로 중력은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기 때문에 가장 작게 나타나는 곳이 중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중력은 이렇게 만유인력 값과 원심력의 합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중력을 각 이도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중력과 우리가 물리시간에 이야기하는 중력값은 조금 달라요. 자, 일반적인 물리시간에 이용하는 중력값과 그 다음 우리가 실제로 지구 각각 곳곳에서 사용되는 중력값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리시간에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중력 F는 mg 해가지고 보통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서 구하는 값, 이게 보통 표준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준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고 지구는 동일한 밀도, 동일한 균질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물체일 경우에는 표준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중력값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각 지역에 가면 우선 지구는 완전한 구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위도별로 중력은 만유인력에 원심력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원심력 값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력 값의 차이를 보이는데, 자, 이걸 중력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실제 중력 또는 실측값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표준 중력 값을 빼준 것, 이걸 중력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중력 이상이 그러니까 실제 중력이 훨씬 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 값은 실제 측정한 중력이 표준 중력보다 작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중력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 내부의 물질 또는 지구의 고도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중력 탐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중력계를 가지고 다녀요. 중력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실제 중력을 그때그때 측정을 합니다. 실제 중력을 그때그때 측정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질을 가진 두 물체, 이거 중력에다가 만유인력 더해야 되잖아요. 만유인력 공식이 M1, M2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만유인력 값이 커지겠죠. 만유인력 값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중력 값도 커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중력계를 측정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구 내부를, 모든 지구를 다 뚫어서 탐사할 수 없어요. 직접 탐사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중력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력 이상값이 플러스로 나온 곳은 어떤 곳이냐? 자, 우리가 균일하다라고 봤을 때 지표면 아래에서 측정을 했는데 어느 쪽에서는 중력 이상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어떤 쪽에서는 중력 이상값이 플러스가 나왔다고 합시다.
동일한 지표면이에요. 동일한 지표면인데 이렇게 중력 이상값이 다르게 나타나면 이 마이너스가 나타난 쪽에 있던 동일한 지각이고 동일한 거의 비슷한 근처인데 이쪽에 있는 물질과 플러스 값이 나타나는 이쪽에 있는 물질이 기존에 이런 0인 곳, 표준 중력값하고 거의 같게 나온 것과 다르게 이런 중력 이상값을 보이면 이 내부에 밀도가 조금 더 작은, 질량이 작은 물질, 암염 같은 거 또는 이렇게 플러스 값이 나오면 금속 원소라든지 이런 광물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탐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구 내부의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력값을 왜 직접 측정해 표준 중력만 알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 지각 외에 지구 내부를 탐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를 탐사하거나 또는 고도, 자 이제 고도와 높이의 차이인데 고도라고 하는 것은 해발 고도를 이야기해요. 평균의 수면으로부터 얼마나 높게 있는가. 분명히 육지인데 평균의 수면보다 낮은 곳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런 곳이 있대요. 자 그래서 고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도값이 측정돼요.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 곳은 오히려 중력값이 낮게 나타나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고도가 낮은 곳은 중력값이 더 높게 나타나고 동일한 성분, 동일한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또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직접적인 중력 탐사를 통해서 지구 내부의 성분 또는 지구의 구조, 지구의 형태 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지구 내부의 물질, 그 다음에 지구의 고도에 따라서 중력값이 달라지는 걸 실제 중력계를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의 모양이라든지 지구 내부의 구조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력 탐사 방법입니다. 따라서 표준 중력값 외에 실제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연구는 이 실제 중력과 그다음 표준 중력 사이의 중력 이상값을 통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를 통해서 지구 내부 또는 지구의 형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